뭐 1%도 안 되는 점수인데 이렇게 낮은 점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참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마음 이민법인 대표 김규선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캐나다 점수제 이민이 알고 있어도 헷갈리고, 그리고 또 다 알기도 굉장히 힘들 만큼 점수가 여러가지 점수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의 세미나 주제인 Express Entry 그리고 EOI, NOI라고 써놨는데 이 부분이 뭔지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프레젠테이션에서 저희가 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엑스프레스 엔트리는 연방 점수제 이민, 캐나다에서 몇 점을 받으면 캐나다 어디든지 이민을 갈 수 있는 연방 이민하고, 연방 점수가 부족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주정부의 점수 제도 EOI라는 제도, 그리고 EOI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 Notification of Interest라는 엑스프레스 엔트리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자체 점수, 별도의 점수 없이 일부 조건만 되면은 영주권을 주는 그런 주정부의 제도입니다. EOI, 즉 Expression of Interest라는 주정부에 등록하시는 절차, 이 EOI를 등록하시게 되면 자체 점수표에서 몇 점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하고, NOI라는 거는 본인이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연방 엑스프레스 엔트리에 등록만 돼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주정부의 제도입니다. 다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엑스프레스 엔트리 이민과 EOI, NOI라고 하는 주정부의 점수제도 이민입니다. 어떤 경우는 점수가 아예 없어도 여러분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설명이 될 거예요. 점수가 아예 없어도 어떻게 영주권이 됩니까? 형식만 엑스프레스 엔트리를 취하고 실제로는 점수가 없는, 일부 조건만 맞추시면 되는 그런 제도까지, 정말 어려운 점수부터 점수에는 제한이 없는 그런 부분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궁금하시죠? 그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는 1년의 경력만 이 캐나다에 와서 쌓으면 사실상 점수에는 큰 조건 없이 여러분 영주권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엑스프레스 엔트리 개요. 엑스프레스 엔트리는 무엇이냐?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다 알고 들어오신 거는 알아요. 저도 예약하신 분들 봤는데 이미 뭐 캐나다에 이민에 관심을 갖고 있으신 게 꽤 수준이 높으시더라고요. 아예 이 캐나다에 계셔서 지금 이민 준비 많이 하시고 뭘로 접수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심지어는 저희 통해서 영주권 받으시고 자기 지인들, 형제자매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들으러 들어오신 분 되게 많습니다. 지금 엄청 잘 아시고 심지어는 영주권 받으신 분들도 지금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개요를 설명드리는 게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시작이니까 좀 쉬운 내용부터 하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엑스프레스 엔트리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다른 뭐 나라 이민들도 요즘 많이 적용하고 있는 점수제 이민이에요. 기존에 아주 일반적인 뭐 학사 학력에 적당한 경력만 있으면 됐는데 계속 최고 수준의 영어 점수가 없으면 어려울 정도로 지금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사실이기도 합니다. 지금 받아야 되는 점수는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에 한국에 계신 분이 실제로 받는 건 불가능한 게 아니냐 라는 그런 점수가 맞는데요. 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만 점수제 이민을 보시지 말라 라는 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예요. 높은 점수가 아니더라도 어떤 점수를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오늘 포인트예요. 엑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은 캐나다 전체 이민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민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앞에 조금 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영주권 시민권자의 가족관계로 신청하는 초청이민, 그리고 아주 본인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인도주의적인 아니면 난민으로서 뭐 영주권을 받아야겠다라고 신청하는 이민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캐나다 이민은 경제에 기여할 노동 인력, 사업 인력을 뽑는 그런 이민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점수제 이민, 스킬드 워커라고 하는 전문 인력 이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집중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론 오늘 질문 중에 사업 이민 말씀하신 분 계시거든요. 자, 사업 이민도 점수제 전문 인력 이민 제도로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나와요, 오늘 내용에.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얘기도 제가 드릴 겁니다. 경제활동을 할 사람, 그 중에서도 전문 인력, 노동 인력, 뭐 고급
지식적인 노동도 있을 거고 육체적인 노동도 있을 거고 요즘은 육체적인 노동이 대세입니다. 왜냐하면 이센셜 비즈니스라고 해서 농업이라든지 식품 분야에 몸으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영주권에 대한 문호가 올해 5월에도 열렸고 이렇게 또 대세라서 오늘 뭐 깊이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중에 오늘 점수제 이민에만 집중을 한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점수제 이민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영주권을 주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활용법을 오늘 소개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상대적으로 빠른 그런 이민이기 때문입니다. 자영이민으로 영주권 확인서 이번 주에 받으신 분이 2년이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아요. 2년이 넘은 게 되게 오래 걸리신 것 같나요? 퀘벡에 정부에서 투자 이민 지금 기다리시는 분 5년을 기다리세요. 네, 캐나다 이민이 지금 오늘 뭐 하루 만에 영주권 심사 승인받았습니다. 뭐 2주일 만에 영주권 랜딩했습니다. 저희 고객이 2주 만에 받았다는 그런 동영상도 있습니다. 예. 뭐 하루 만에 영주권 승인받았다? 영주권 심사 승인받았다? 아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매년 아주 많은 분을 어떤 해는 50명, 뭐 100명에 가까운 사람의 당일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영주권이든 취업이든. 그렇게 빨리 승인될 수 있는 게 사실 이민인데요. 그 중에서 어쨌든 전체 이민 중에서 가장 빠른 이민 지금 2020년 10월 3일 여기 캐나다 2일 조금 있으면 3일이죠. 예, 이제 추석 지내고 지금 시점에서 제일 빠른 이민이 바로 점수제 이민이란 거고요. 점수제 이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이제 각설하고 바로 다음 페이지로 본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점수제 이민이다. 그럼 어떤 걸로 점수를 할까요? 캐나다가 아주 합리적인 점수 제도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좀 이거는 엉뚱한 점수를 갖고 있느냐, 너무 어려운 점수를 갖고 있느냐. 엑스프레스 엔트리 점수표만 놓고 봤을 때 일단 어떤 요소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점수를 여러분에 대해 자격을 매긴다면 뭘로 매길 수 있을까요? 언어 능력, 나이도 바꿀 수 없어요. 언어도 쉽게 바꿀 수 없지만 나이도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뭐 학력도 쉽게 바꿀 수 없어요. 시간도 많이 들고 경력도 내 마음대로 얻을 수 없어요. 뭐 이미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 빼고 내가 노력으로 그나마 빨리 할 수 있는 게 유학하고 언어예요. 그래서 언어 점수, 그 다음에 유학이나 캐나다에서 현지 취업에 대한 거, 여기 현지 고용주를 구하는 잡오퍼에 대한 거. 사실 이민의 답이 대부분의 이민의 답이 전 세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제 이민에서 취업과 사업이거든요. 취업과 사업 투자. 근데 오늘 전문 인력 이민이니까 답은 취업이에요. 사실 점수제에서 연고, 유학, 현지 취업, 그 다음에 여기 캐나다 고용주를 위한 잡오퍼, 예, 이런 부분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영주권 이상 신분의 가족, 뭐 이런 부분들도 점수에 들어가고 있고요. 불어 능력, 예, 이런 부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엑스프레스 엔트리의 개요는요, 1960년대 이후에 캐나다에 이민을 좀 쉽게 오게 되신 거예요. 그전에는 뭐 중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못 오게 뭐 인종차별도 하고 했는데 점수제로 객관적인 이민으로 쉽게 오게 하는 걸 적용을 했고 거기에 점수제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야 객관적이 되겠죠. 뭐 나이가 몇 살이다, 영어는 몇 점을 해야 된다, 잡오퍼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어떤 직종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 몇 점을 준다, 점수를 한 거죠. 그 점수제 이민이 도입이 돼서 뭐 1980년, 90년 되면서 한국 사람들이 캐나다에 관심을 갖고 이민을 막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점수가 된다. 쉽게 얘기해서 뭐 한 석사 학력이 있거나 학사에 중간 영어 하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 들어오려고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박사가 들어왔어요. 뭐 인도에서 박사가 들어오고 아시아에서 박사가 들어왔는데 언어가 안 되고 경력이 없으니까 일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민자들이 여기 평균 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소득으로 어떤 국가의 재정적인 손해를 오히려 끼치게 된, 뭐 인구적으로는 득이 될 수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2008년에 두 번째 스텝이죠. 2008년에 경험이민이라는 거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바로 직전 2007년에 점수제 이민으로 등록돼 있으신 자격이 되는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안 주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신이 접수한 걸 다 철회시키겠다. 뭐 최근에도 퀘벡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면서 영주권을 뭐 기존 걸 다 갈아엎겠다고 하고 만든 게 바로 경험이민 제도인데요. 경험이민 제도는 여기 들어와서 일을 못하는 사람은, 경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영주권을 안 주고 거꾸로 캐나다에 들어와서 일을 한번 해봐라. 최근 3년 안에 1년 동안만 일을 하면 영주권을 주겠다. 이제 CEC라는 이미 캐나다 익스피리언스 클래스라고 해서 캐나다 경험 익스피리언스가 있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2009년에 한 달 만에 영주권 뭐 2주, 3주 한 달 만에 영주권 승인들을 막 받으셨죠. 하지만 이 CEC에 대한 숫자도 많아지면서 CEC에도 제약을 아까 점수제 전문 인력 이민이라고 얘기한 Federal Skilled Worker FSW라고 써있죠. 그 이민에 제약을 한 것처럼 경험 이민에도 제약을 가하게 되고요. 2014년부터 그 사이에 새로운 방식으로 기능직 이민, 특별한 직업에서 캐나다에 정말 필요한 직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제 경력이 필요 없어요. 대신 캐나다의 고용주가 정부 승인을 받아서 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주의 승인, 뒤에서 LMIA라고 말씀드릴 텐데 LMIA, Labo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캐나다 내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주권을 받아라 라고 얘기한 게 세 번째 기능직 이민, Federal Skilled Trade. Skilled Trade는 기능직종이라는 뜻인데요. 스킬 트레이드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줍니다. 파일럿 이민 형태로 임시 시범 이민 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2년 반 동안 운영을 하면서 직종별 이거는 뭐 50명, 이거는 100명 뭐 이렇게 숫자 쿼터를 줘가면서 한번 도입을 해서 해봤어요. 그래서 몇백 명을 줬습니다. 별로 안 줬죠. 전문 인력 이민은 5만 명, 10만 명을 줬는데 경험 이민은 10,000명, 2만 명, 기능직 이민은 1,000명, 2,000명도 안 되는 숫자를 줬다는 거예요. 숫자가 굉장히 폭이 확 줄어들죠. 어쨌든 이런 전문 인력 이민, 경험 이민, 기능직 이민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지만 지금 도입된 2015년 1월 이후에 이제 엑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엑스프레스 엔트리를 등록하려면 앞에 해당하는 Federal Skilled Worker, 그리고 두 번째 줄에 CEC, 그리고 세 번째 Federal Skilled Trade, 이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셔야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조건으로 등록해놨을 때 마지막 PNP, Provincial Nomin이라고 하는 각 주정부의 어떤 초대장이라든지 아니면 선발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뒤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의 특징, 아까 서두에서도 길게 뭐 여러 번 말씀드리게 됐지만 빠른 진행, 제목 자체가 엑스프레스잖아요. 그래서 엑스프레스, 빠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 그 식당 들어가실 때 앞에 5명 세워놓고 5명만 들어오세요. 밥 다 먹고 나가면 이제 테이블 수가 줄어있는데 그 수만큼만 그때그때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문 앞에 세워놓는, 즉 앞에 기다리는 자리를 만드는 그런 이민제도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온라인상으로, 이거 종이로 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공짜로, 중요한 얘기 나왔네요. 공짜로 캐나다 이민 나 받고 싶습니다 하고 캐나다 연방 일반 이민부에 그냥 온라인상으로 여러분은 프로파일을 등록하시면 돼요. 내 이름은 김규선입니다. 저는 47살이고요. 네. 그리고 뭐 언어는 시험 성적이 IELTS는 뭐 7.8점, 뭐 불어 성적은 뭐 B2, 뭐 C1 뭐 이렇게 막 입력시키는 거예요. 자기 언어 점수를 입력시키고 학력은 뭐 석사, 박사 뭐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다 입력시켰습니다. 제 배우자는 뭐 이렇고요. 예, 이렇습니다. 저 캐나다에 유학한 적 있고요. 캐나다에 가족 있고요. 뭐가 이렇게 많아요? 되게 복잡하죠? 예, 복잡합니다. comprehensive, 예, 이렇게 복잡한 점수표를 comprehensive한 걸 가지고 있는 그런 점수표입니다. 오른쪽에 그림에 보이시죠? 한번 화면 보시죠? CRS, Comprehensive Ranking System, 복합적인 그런 점수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수표는 1200점 만점인데요. 그 점수표 안에 지금 몇 명이 등록되어 있냐면 9월 말 지금 10월 초 현재 맨 밑에 동그라미 쳐진 거 보이시죠? 예, 14만 명 정도가 온라인으로 캐나다 이민 오겠다고 등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에 몇 명씩 캐나다 이민부가 들어오라고, 밥 먹으러 들어오라고, 이제 일하러 들어오라고 열어줄까요? 예, 그 열어주는 숫자가 1년에 10만 명이 훨씬 넘는 숫자를 주고 있지만 한 번에, 즉 2주 단위, 보통 2주 단위로 주고 있는데 2주에 3, 4천 명만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명 중에 14만 명 중에 3, 4천 명만, 그리고 때로는 뭐 500명, 1000명만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런 것을 이제 고득점자 선발이라고 합니다. 인비테이션, 초청장, invitation to apply, 영주권 신청, 본 신청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단계. 그래서 온라인 프로파일 1단계, 그리고 2단계에서 빠르게, 예, 여러분들이 영주권 받을 수 있는 바로 2단계 invitation to apply, ITA라는 거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일단 14만 명 안에 온라인 프로파일 등록하셔야죠. 그래야지 선발이 가능합니다. 엑스프레스 엔트리가 10만 명 이상을 받는다는 지금 연방의 통계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가족 초청 이민 패밀리 카테고리에 약 9만 명이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의 숫자죠. 미국 이민의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초청 이민입니다. 절반 이상이 초청 이민인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경제 이민이 10만, 그리고 밑에 PMP 7만, 퀘벡 3만 해서 20몇만 명의 영주권을 경제 이민으로 주고 있고,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바로 점수제 이민인 엑스프레스 엔트리에서 주고 있습니다. 또한 뒤에서 말씀드릴 PMP 주정부 이민이 또 7만 명이기 때문에 17만 명이라는 숫자는 인구가 뭐 8배, 9배가 되는 미국의 경제 이민인 14만 명이라는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죠. 그래서 캐나다는 뭐 인구 대비 미국에 비해서 뭐 10배는 이민 오기가 쉬운 국가인 게 사실인 거죠. 객관적으로 이 수치로 봤을 때. 엑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의 등록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나온 캐나다 경험이민, 캐나다 경험이민이라는 부분에서는 NOC,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캐나다 국가직업분류상 관리직, 전문직, 기술기능직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1년만 캐나다에서 최근 3년 안에 경력을 쌓고 계시면 그러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직종에 따라서 언어 능력에 대한 조건을 약간 뒀는데요. 언어 점수 CLB5입니다. IELTS로 한 리딩 4점, 나머지 5점 정도 되는 점수를 가지고 이런 경력을 하면 되는데요. CEC 자격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이 초기에 잘 받았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CEC 역시 엑스프레스 엔트리라는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온라인 프로파일을 등록하는 자격에 불과하기 때문에 CEC 자격만 가지고 영주권을 받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점수를 엑스프레스 엔트리를 잘 아셔야 되는데 CEC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960년대부터 있었다고 말씀드린 점수제 페더럴 스킬드 워커 전문 인력 이민으로 여러분들이 등록해서 받으실 수 있는데, 페더럴 스킬드 워커로 등록하시는 분은 사실상 지금 점수가 매우 높아져 있어서 뭐 석박사 이상의 영어 점수가 굉장히 뭐 IELTS 6점, 7점, 당연히 7점 이상 받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페더럴 스킬드 워커의 기본 조건이 하나 있는데 10년 안에 1년의 경력은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페더럴 스킬 트레이드 세 번째,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2017년에 뭐 점수가 굉장히 낮았고, 그리고 2013년부터 15년까지도 굉장히 잘 나왔고, 그 전에도 그랬고, 솔직히는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지도 않고 영어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점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제가 느끼는 게 페더럴 스킬 트레이드가 정말 예전엔 누구나 다 됐는데 쉬웠는데 이제는 어려운 사람이 있구나, 3명 중에 1명한테 어렵구나 라는 거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의 말만 듣고 되게 쉽대 하고 오시면은 지금은 안 될 것 같고요. 좀 잘 알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이외에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진행 절차는 이런 자격 판정을 처음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방향이 정해지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프로파일 등록합니다. 프로파일 자격이 되시는 분이 뭐예요? 페더럴 스킬드 워커 100점에 67점이라는 옛날 전통적인 점수제 이민 점수표에서 해당한다. 특정 조건이 돼야 돼. 영어도 잘해야 되고, 아니면 CEC 3년 안에 1년 경력이 있든지, 아니면 기능직 이민. 기능직 이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영어 점수는 가장 낮아도 되지만 최근 5년 내에 2년에 해당 직종에 경력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프로파일 등록을 했다. 자, 프로파일 등록하면 1년 동안 유효해요. 그 안에 점수가 운 좋게 돼서 invitation to apply 신청하라는 초대장을 받았다, 여러분이. 그러면 PR에 관련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놨다가 제출하시게 됩니다. 60일 내에 보통 제출하고, 제출하면 이제 올해부터는 바이오메트릭이라고 해서 생체 정보 하는 거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대면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이라 좀 변수가 있죠, 지금. 이후에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면 여러분들 영주권을 받게 되는 이런 단계가 진행됩니다. 프로파일을 등록을 하고 여러분들이 페더럴 스킬드 워커 100점 만점에 67점, CEC나 페더럴 스킬 트레이드, 즉 캐나다 내 1년 직업 경력이나 전 세계 어디서든 한국에서도 하시면 되죠. 2년 경력에 캐나다의 자격증만 있어도 등록이 가능하고 캐나다의 잡오퍼가 있어도 등록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었죠. 이렇게 프로파일 등록하고 1년 유효하고 신청 카테고리 선발 시에
카테고리별 최저점. 이게 바로 오늘 이제 포인트였는데요. 그 신청 카테고리별 최저 점수 이상일 경우 인비테이션을 받습니다. 그러면 엑스프레스 엔트리 점수는 어쨌든 몇 점이 필요합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내 점수는 몇 점입니까? 점수표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점수표는 간단하게 주신청인 본인의 자격. 내가 유학도 있고 여기 좌보포도 있어요. 내가 이민을 신청합니다. 난 배우자는 있지만 제가 주신청자, 메인 신청자고 나머지는 다 제 가족이에요. 그럼 한 가족이 같이 영주권을 받는 건데 메인 신청자의 자격이 바로 인적 자본이라고 해서 내 나이, 학력 정도에서 뭐 여러분이 석사다, 뭐 약학사다 이런 경우는 점수가 높아요. 프로페셔널 디그리나 마스터 디그리 이상이면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어피셜 랭귀지는 두 개예요. 영어, 불어 잘하시는 분 영주권 받기 훨씬 쉽습니다. 점수가 많이 가산되거든요. 캐나다 내에서의 경력. 자,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지금 엑스프레스 엔트리 인적 자원 요소에 캐나다 경력 점수가 자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CEC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기능직 이민인데 좌보포가 있고 유학을 통해서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 점수가 확 높아집니다. 그러니 한국에선 힘든데 여기 들어오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캐나다 경력 점수가 개인 점수에 포함이 되고 두 번째 배우자의 학력 그리고 석사 이상 만점입니다. 그리고 언어 IELTS 7.0 정도 수준이면 만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내에서 일을 한 경력, 배우자의 취업 경력도 점수를 줘야 합니다. 한 10점 정도 여러분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술 이전 요소. 이게 항상 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부분 설명하고 들어가면 기술 이전은 내가 한국에서 캐나다에서 봤을 때 해외에서 여러분의 경력이 1년에서 2년이 있으면 요 정도, 그리고 3년 이상 있으면 만점에 해당하는 정도의 점수를 준다라는 게 바로 이 점수표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경력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학력에 대해서도 줬어요. 즉 내가 전 세계 어디서도 공부했든지, 학력은 캐나다 학력도 다 포함이에요. 전 세계 어디서 공부했든지, 그리고 캐나다가 아닌 한국에서, 즉 캐나다에서 봤을 때 해외에서 일한 경력이 뭐 최소 1년에서 3년이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저 해외 경력 10년이요 만점 주세요 이게 아니고, 6년이요 만점 주세요 이게 아니고 3년이 만점이에요. 여기서는 엑스프레스 엔트리에서는. 그래서 요 기술 이전은 내 학력과 그리고 내 해외에서 경력의 기간이 캐나다로 들어왔을 때 얼만큼 내 스킬, 내 기술이라든 내 인력이 좋은 영향을 주느냐, 트랜스퍼, 전달을 하느냐라는 기술 이전 요소의 점수입니다. 이걸 줄 때 언어 능력하고 캐나다 일한 기간을 기준으로 점수를 2배씩 이렇게 주는데 영역별로 50점, 50점이 맥스예요. 여기서 실수를 또 많이 하세요. 개인 점수 내가 올리기 힘듭니다. 배우자 점수 이거는 정말 본인이 못 올리겠죠. 배우자도 올리기 힘들지만 그 세 번째 기술 이전 점수 이것도 변동되기 힘듭니다. 그러면 결국 ABC에서 점수 부족한 사람은 답이 뭐예요? 추가 배점. 어디셔널 포인트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셔널 포인트라는 거는 뭐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내 형제를 보내서 영주권을 받으면 15점을 받습니다. 불어를 해도 받습니다. 뭐 해도 받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현실성이 좀 없죠. 이런 얘기 싫고. 그럼 뭐가 현실성이 있느냐? 바로 좌보포 점수가, 정부의 승인을 받은 좌보포 점수가 뭐예요? 200점입니다. 근데 정부의 승인이 한 가지 종류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만 10가지, 20가지가 넘어요. 시간 관계상 두 가지로 요약해서 LMI라고 아까 말씀드린 걸로 받는 게 있고 LMI 아닌 걸로 받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점수를 받아서 영주권을 한다.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많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하무적이 나왔네요. 맨 밑에 600점. 주정부에서 600점 가산받으면 게임 끝. IT에서 선발받는 건 카테고리별로 점수가 틀리다가 오늘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CEC 카테고리, 캐나다에서 1년 경험 있는 사람은 바로 밑에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보다 몇 점이 낮아요? 최근 선발 점수가 약 20점이라는 점수가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나다에 들어와서 1년 일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해외에 계시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이제 최고 점수로 고정이 돼 있는데 페더럴 스킬드 워커 전문 인력 이민에서는 여러분들이 470점대 점수를 받으셔야 돼요. 이것도 뭐 예전에 비해서는 몇 달 전에 비해서 좀 낮아진 겁니다만. 그리고 페더럴 스킬 트레이드, 이게 참 슬픕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9점이었거든요. 첫 선발 점수가. 근데 최근 선발 점수가 415점, 2배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2020년 8월 6일에 점수가 많이 올랐네요. PMP 점수는 771점인데 주정부 노민이 600점 주고 나서 700점이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100점만 돼도 되고요.
No program specified. 아무 프로그램을 할 때 400점이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정부 임의는 점수가 없어요. 천하무적 600점 더했기 때문에 점수가 빵점이어도 되고, 빵점이 안 나오겠지만 어떤 사람이라도 100점이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제일 쉬워요? 주정부가 제일 쉬워요. 네, 그래서 주정부를 여러분들한테 모든 주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에 2페이지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ITA 선발 점수 지금 표로 만들어 놨는데 10만 명, 15만 명 되는 사람들이 쭉 갑니다. 점수가. 여러분 예측하고 준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점수는 내가 준비 도저히 못하겠어. 난 나이도 많고 뭐도 안 돼. 그랬을 때 하는 게 바로 앞에 있는 빨간색과 보라색. 즉 주정부 이민과 기능직 이민이었는데, 이 주정부 이민과 기능직 이민이 안타깝게도 주정부 이민은 슈퍼파워를 유지하고 있는데 600점, 기능직 이민은 LMR 받아서 50점을 추가한다고 해도 415-50, 그러면은 365라는 점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LMR 점수, 좌보포 점수를 빼고 자격증 점수를 빼고 내가 360점대 만드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만 이제 세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어려울 수 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격 상담할 때. 그리고 그렇게 선발되면 통상 60일인데 지금은 좀 시간을 뭐든지 많이 주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90일 이내에 PR 서류를 접수하게 하고, LMIA 즉 취업 관련돼서도 90일 주다가 60일로 줄였는데 뭐 다시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은 앞 상황을 예측하기 힘드니까 60일에서 90일 안에 이제 서류를 접수하시게 되는데, 보통 저희 고객들 접수는 1, 2주 안에 합니다. 뭐 더 빠르게도 하고, 뭐 준비만 돼 있다면 하루 이틀이라도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서류를 준비하도록 본인도 준비하시고 저희도 안내드리고 있는 거고, 문제가 없는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2주 만에 3주 만에 나오시는 고객도 있고, 뭐 올해도 2020년 현재도 2달, 3달 만에 2020년에 랜딩 하시는 고객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까 바이오메트릭 이런 것 때문에 1년 기다리신 분도 올해도 있고 작년에도 소수는 있어요. 개인 상황으로 그러신 분도 계시고 지금 뭐 외부적인 요인으로 그러신 분도 계신 거죠. 그래서 문제가 없는, 그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6개월 내에 영주권을 받는다. 뭐 저는 통상 3개월이라고 늘 얘기하고 입에 달고 다녔는데 뭐 빠르면 한 달, 2달 내도 납니다라는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최근은 6개월이라고 저도 이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부로 연계해서 주정부에서 서류 다 냈었잖아요. 근데 엑스프레스 엔트리에서 인비테이션 또 받으면, 주정부 연계면 주정부 승인 받고 연방에 엑스프레스 엔트리에 또 인비테이션 받으면 똑같은 서류를 또 연방에 한번 올려야 돼요. 2번 접수해야 돼요. 자, 엑스프레스 엔트리 성공 팁.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맥상통한 얘기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정부 연계 엑스프레스 엔트리를 노려라. 두 번째, 좌보퍼, LMIA나 LMIA 면제 워크 퍼밋까지 포함합니다. 즉 캐나다에서 취업할 수 있는 걸 노려라. 이해되셨죠? 세 번째는 언어 능력 향상은 내 체력을, 건강을 지키는 것처럼 꾸준하게 해야 되겠지만 언어 능력 향상을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고, 네 번째, 경력 및 학력을 추가해라. 뭐 프로페셔널 디그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학, 수의학, 치과, 안과, 법학, 척추치료, 약학 이런 학사학위를 가지신 분은 학력인증 그렇게 받으면 석사 점수 받으시는데, 이렇게 뭐 석사 이상이신 분 빼고요, 학사이신 분은 1년짜리, 2년짜리 컬리지 여기서 유학하세요. 점수가 확 올라가죠. 컬리지 나오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학사 받으세요. 그리고 WS 학력인증, 캐나다에서 얘기하는 학력인증 받으세요. 그럼 점수가 또 확 올라가죠. 짧은 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의외로 또 학력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력 부분이 나 2년 반 했는데 들어오시는 것보다 3개월만 더 하면 점수가 팍 올라가겠죠. 6개월만 더 하면 2년 반, 3년 채우면 그게 맥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채울 수 있는 최대 점수를 경력에서 채워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문 인력 이민에서 이제 영주권을 받으시는 고객분, JK 고객의 경우 31세 석사학위. 자, 30대 초반까지 석사학위에 IELTS 8점, 9.0 만점이니까 뭐 거의 만점이죠. 그런 분이 석사니까 당연히 기술 이전에서 학력도 높고, 한국에서 3년 경력 있다 그럼 100점 만점 받아요. 기술 이전 3년이 맥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국에서 3년 경력 있다. 이게 몇 점이에요? 481점. 한국에 있어도 영주권 받습니다.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합격 점수가 몇 점이었어요? 좀 전에 471점. 최근 요번 주. 근데 10점이 남아요. 이렇게 하면 한국에 계셔도.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 잘 볼게요. 두 번째 경험 의미는 뒷부분에 이제 실제로 승인서를 붙여놨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실제 사례니까 더 와닿으시라고. JL 고객님은 40세 박사의 IELTS 중급 정도, 예, 뭐 컬리지 들어갈 수준이 안 되니까 예, 사실은 뭐 영어 점수가 이게 뭐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점수는 아닙니다. 중급 정도인데, 근데 또 안 하신 분한테는 어려우니까. 그리고 캐나다 내에서 뭐 포닥이라든지 어떤 연구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주재원이라든지 이런 걸 활동하신 분이 다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수를 포함해서 439점. 나이가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영어 점수가 중급밖에 안 되기 때문에 430점이니까 높은 점수는 아니에요. 학력에 비해서. 그렇지만 경험이면 받으셨어요. 운이 좋은 부분이긴 해요. 밑에 경험이면 5번 보실게요. 5번에 HY 고객은 30대 후반에 IELTS 5점, 점수도 낮으시죠. LMI를 받았어요. 여기서 점수를 올렸죠. 50점이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LMI 점수는 50점도 올라가고 여기에 없으면 뒤에 사례가 또 나오나, 바로 위에 있네요. 6번에 LMI를 받으면, 그 워크를 받으면 50점, 지금 5번의 경우는 50점이 추가가 되고요. 6번의 경우는 특이하게 200점이 추가되니까 제가 적어놨어요. 일단 50점 추가돼서 이제 영주권을 받으셨는데, 이분은 점수가 사실은 안 됐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땐 점수가 안 됐는데, 저희랑 상담을 하고 뭐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까 안 될까봐 걱정하셨는데, 한국에서 자연 경력이 있다. 나 근데 가게는 운영했는데 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뭐 내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영하시면, 내가 세금 보고 했는데 그 소득금액 증명에 1년에 300만원, 한 달에 25만원 찍혀 있는데, 한 달에 25만원도 풀타임으로 경력 1년 다 인정받아요? 이런 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한국 자연 경력 바로 그런 케이스로 이제 점수를 맥스 50점 받아가지고 이렇게 468점이나 되는 점수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채울 수 있게 같이 의논을 해서 468점으로 잘 받으신 사례고, 6번 경험 의미는 나이는 뭐 45세부터 빵점인 45세부터 점수가 없는데 54세시니까 사실은 나이로는 점수를 기대를 못 하시는 상황이었고, 영어 점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은 게 아니었는데 뭐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주재원으로 근무한 거 하나 때문에 받은 거예요. 이게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업하시는 분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린 거죠. 내가 사업을 해서 한국에 있는 사업체, 이쪽 사업체를 내고 시니어 매니저, 그러니까 뭐 기능직의 어떤 펑셔널 매니저나 스킬드 기능직이 아니고 내가 시니어 고급 관리직으로 여기 오면서 200점을 가산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주재원으로 근무를 1년을 하고 나야 점수가 플러스가 돼요. 근데 미리 LMI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LMI를 받으면 즉시 200점. 그리고 LMI 면제로 주재원으로 근무하시면 1년 근무 후에 200점 플러스 근무 점수까지 한 400점, 500점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 점수가 안 높아도 500점대가 나오시고 600점대가 나오십니다. 본인의 사업 경력을 이어가면서 이쪽에 시니어 매니저, CEO, 대표자 이런 걸로 오셔서도 여러분이 영주권을 할 수 있다. 기본 조건은 IELTS 6.0은 해야 돼요. 본인이 매니저이기 때문에. CEC 중에서 매니저하고 프로페셔널, 뭐 내가 전문직이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이 전문직 의사다, 뭐 더 전문직들도 많겠죠. 여러 가지. 그런 걸 내가 하려고 하시면은 6.0 받아야 돼요. 5.0은 안 되고. 그 밑에 이제 5.0 받아도 되는 분이었는데, 퀘벡에서 직업학교 1년만 유학했어요. 그리고 온타리오에서 1년만 근무했어요. 이 사람이 쓴 시간은 뭐 더 계시긴 했지만, 그럼 실제로 뭐 타이트하게 하면 얼마예요? 2년 반 만에 영주권 자격 다 끝낸 거예요. 20대고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기능직이민 매우 중요하죠. 기능직이민 매우 중요한데, 기능직이민은 1년에 선발이 딱 2번밖에 없어요. 예, 앞에 표에서 그걸 설명드리려다가 시간 관계상 지나갔는데, 기능직이민은 2번밖에 없고, 그리고 올해는 또 1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점수가 확 올라갔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저도. 어쨌든 작년에 300점대 초반, 330, 350점 정도에서 지금 415점까지 오른 게 기능직이민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이민은 2달 만에 영주권 받으신 IS님 사례고요. 예, 점수가 낮아도 됐는데, 예, 416점으로 이제 되셨고, 그 다음에 익스프레스 엔트리 연계 주정부, 이게 오늘의 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다음 페이지에서도 이거 비교해놨어요.
이분은 점수가 400점, 500점 이게 아니고 1000점이 넘죠? 예, 그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엑스프레스 엔트리 주정부 이민이란 건 뭐냐면 내가 엑스프레스 엔트리를 등록해놨더니 주정부에서 나보고 영주권 받으래. 이게 NOI, Notification of Interest. 주정부가 당신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공지를 받으면 여러분 영주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알버타에서 300점대한테 관심공지 여러 명 보낸다고 말씀드렸죠. 자, 관심공지를 받아서 한다라는 부분이 알버타에 이렇게 점수표가 없는 형식이고요. 그리고 마니토바 1000점 만점에 자체 점수표가 있고, 그리고 464점이라는 점수를 일반적으로 맞으면 되는데 마니토바 점수표에서 주의하실 부분이 있어요. 타주에서 유학하거나 생활하셨던 분이, 가족이 있으신 분이 글로 가시면 감점이 100점 이상 생기니까 나 500점이다 하고 갔더니 나 400점이야. 그럼 464점이 안 될 수 있죠. 감점이 있는 점수표 되게 재밌죠. 그게 이제 마니토바. 예전부터 타주로 이제 도망가는 이민자들이 많아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콘은 특별한 게 없고, 온타리오 가장 관심이 많고 지금 살고 계신 거니까 466점, 475점에 해당하는 사람들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9월 달에 온타리오가 드디어 BC주나 다른 주처럼 자체 점수표 EOI, 즉 내 의향서를 자격을 넣으면 점수표를 산정해서 준답니다. 사실은 온타리오에서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소식입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분은 왜? 기존의 잡어퍼 이민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영어 점수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여기 학교 졸업했으면, 아니면 나 여기서 2년 관련 경력 있는 사람이 여기 들어왔으면 바로 영주권을 줬어요. 고용주만 자격이 되면 내 조건은 아무것도, 영어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EOI가 된다는 건 뭐예요? 앞에서 보셨지만 경쟁이 세지고 그 사람들의 점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물론 일정하게 간다는 첫 번째 페이지 말도 맞습니다. 일정하게는 갑니다. 당연히 캐나다 이민은 많이 받을 거예요. 긍정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 중에 8명, 9명한테 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한 분한테도 방법은 알려드려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다른 주로 좀 이동을 하면 쉽습니다라는 말씀 드리면, 애들 때문에 이동을 못한다, 거기까지 내가 가면서 받아야 되냐, 뭐 이런 감정적이고 현실적인 부분들 때문에 못 가시는 거죠. 온타리오주가 Expression of Interest, EOI라고 내 점수를 등록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라는 법안이 9월 8일 지난달에 나왔었다라는 부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노바스코샤는 굉장히 유리한 게 많다. 이 밑에 말씀드린 데 뭐 PI 이런 데 다 굉장히, 숫자만 보셔도 아시죠? 313명? 인구가 3만 명이 최대 도시예요, PEI. 근데 다른 데보다 뭐 선발하는 인원수가 작지 않죠. 여러분, 기회의 땅일 수 있습니다, 아틀란틱 프로빈스가. 그래서 그쪽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경제부처 뭐 장관들 다 입을 모아 우린 이민을 받을 겁니다, 지금의 몇 배로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런 정책으로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인구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맨 밑에 있는 퀘벡하고 누나부시라는 건 인구가 너무 적고 연방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NA로 표시했고, 나머지를 이제 자세하게 알려드렸고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BC주는 엔트리 레벨 세미스킬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로스킬에서도 식당에서 일하고 뭐 숙박업소에서 일하고 장거리 트럭 운전하고 이런 일부 낮은 기술의 직종에서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엑스프레스 엔트리 연계 당연히 안 되겠죠. 엑스프레스 엔트리의 기본 자격은 관리직, 전문직, 기술 기능 상용직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 해당한다라는 게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CEC, 페더럴 스킬 트레이드, 페더럴 스킬드 워커, 전문 인력 이민, 기능직 이민, 경험 이민의 공통점이었어요. 그게 안 돼도 영주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BC에도 있고 온타리오에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 이민으로 엑스프레스 엔트리 연계 안 해도 자체 점수 제도로, 아까 당일 승인 받으셨던 BC주 고객 있으시잖아요. 그분도 영어 점수 높이 안 내셨어요. 6.0 자기 직종에 해당하는 CEC 점수 안 돼요. 그렇게 내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루 만에 승인 받았죠. 그런 게 바로 위에 있는 그냥 일반 이민이고, 밑에 있는 엑스프레스 엔트리 BC, 엑스프레스 엔트리 등록해놓고 BC주 점수까지 매칭해가지고 받으면 영주권이 한 8개월이면 나오는 거죠. 위에 있는 걸 하면 한 2년 정도 걸리는 거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엑스프레스 엔트리 연계된 건 맨 밑에 있는 거 하나가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온타리오는 NOI, Notification of Interest라는 걸 이 연계되어 있는 가운데 있는 Human Capital Priority, French Speaking Skilled Worker, 다시 얘기해서
내가 특정 직종에서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연방 승인 점수보다는 한 20점 낮아요 하는 사람들이 받는 게 Human Capital Project HCP 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French Speaking Skilled Worker, 불어를 하시는 분이 받는 엑스프레스 엔트리 연계 이민. 이런 건 엑스프레스 엔트리 온라인에 등록할 때 팁이 있어요. 그 온라인에 등록하는 것도 어떻게 등록해야 정확히 등록되고 어떻게 하는 게 정확한 게 있단 말이죠. 프렌치 스피킹 스킬드 워커랑 기능직 이민에 엑스프레스 엔트리만 등록해 놨으면 온타리오주가 오세요 하고 편지를 주는 거고, 그게 NOI Notification of Interest고, BC주처럼 맨 밑에 있는 것처럼 BC주에서 해당하는 등록을 해놓은 사람한테 점수를 조사하는 거, 그게 내가 먼저 익스프레션 하는 거죠. Expression of Interest. 내 익스프레션이나 정부의 노티피케이션이냐, 이 두 개가 엑스프레스 엔트리랑 연계되어 있는 두 개의 축이에요. 이 두 개의 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아까 말씀드린 10개 이상의 줄을 잘 활용을 하라는 게 오늘의 포인트고, Job for 이민, Job for Foreign Worker, International Student, 외국인 취업자, 유학생 졸업 후 2-3년, 2년 내에 하시는 거, 그리고 인디맨드, 이게 바로 옆에 BC주, 비숙련처럼 농장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이런 거고요. 마스터, PhD 이런 카테고리가 다 점수제로 등록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년부터. 그게 지금 나와 있는 법안입니다. 자, 넘어가고 Q&A로 갈게요. 네, 이제 드디어 Q&A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시간인데요. 첫 번째 질문하신 분은 결혼을 하게 되면 점수가 떨어지나요? 아니면 올라가나요? 결혼했을 때 점수는 배우자 때문에 감점이 됩니다. 감점 요소 있다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제가 아는 사람은 플러스가 됐다는데요. 아마도 인도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캐나다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단하게 기혼자 감점 요소가 왜 생기는지 설명을 드리면, 개인으로 진행했을 때 점수는 460점 플러스 40점이라는 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460 플러스 40으로 돼 있고요. 싱글은 그냥 500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배우자 점수 40점 중에 배우자가 약 25점이라는 점수를 만족하지 않으면 감점이 생기거든요. 25점을 채울 수 있는 배우자를 생각해보면, 언어를 IELTS로 7.8점 만점을 받았다. 그러면 20점이 됩니다. 학력이랑 했을 때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죠. 언어를 완벽하게 하는 고학력의 배우자다 라면 감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감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캐나다에서 3년, 4년, 5년 이상 긴 기간 일을 했거나 고학력의 영어가 만점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감점 요소가 생긴다. 예스. 그러면 요것만 말씀드리면 좀 썰렁하니까 감점 요소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결혼을 했더라도 배우자를 빼고 엑스프레스 엔트리 진행이 가능하다. 신기하죠? 배우자를 빼는 부분은 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뭐 그냥 알고만 계시고요. 뭐 자세한 부분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배우자가 영어 점수를 올리거나 캐나다에 들어와서 경력을 올리는 아까 말씀드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부분이 엑스프레스 엔트리에 약 10점에서 20점 정도의 영향을 주고 일반적으로는 감점 요소다. 이게 답입니다. 충분한 답이 됐겠죠?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점수가 조금 부족한데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보통 계산하는데 1, 2분이면 충분히 됩니다. 여러분 주신 정보로 1, 2분 충분히 되는데 460점대 중반 정도,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점수는 한 6점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 6점이라는 점수가 되게 작은 점수예요. 1200점 만점에 단 6점. 1%도 안 되는 점수인데 이렇게 낮은 점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참 애매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지금 제출해주신 영어 성적 중에서 IELTS 9점 만점에서 0.5나 1점 정도를 한두 개 영역에서 올려서 받는 방법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 작은 영어 점수 올리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분한테 드릴 수 있는 자격, 지금 현재 자격으로는 무조건 엑스프레스 엔트리 등록하시는 게 답입니다. 이 6점이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오히려 본인이 적극적으로 영어 점수를 올리거나, 그게 힘드니까, 결론적으로 그게 힘들 수 있으니까 뭘 하라고요? 캐나다와의 연고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저희 실제 고객 중에 UT, 뭐 UBC 이렇게 좋은 학교를 1년 내에, 심지어는 7, 8개월 만에 석사과정을 마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상담 중에 하신 분 중에는 석사 입학이 오래 걸린다고 알고 계시는데, 지금이 10월이잖아요. 지금 신청해서 내년 1월에 캐나다 들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석사과정도 있고, 점수 상관없이 석사 학위만 가지고 영주권 주는 주도 있습니다.
석사과정 1년 이하여도 몇 점 플러스 돼요? 30점. 그럼 6점 부족한데 30점 플러스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S고객님한테 합당한 방법입니다. 근데 왜 컬리지 쉬운 거 1년제, 2년제 얘기 안 하고 석사를 얘기하냐고요? 컬리지는 공부하는 동안 기간이 1, 2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 나이 감점이 10점 이상 생기고요. 컬리지를 유학했을 때 플러스 점수는 15점입니다. 6점을 커버하기도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석사과정으로 하면 30점이나 올라갑니다. 이 부분이 왜 많이 안 알려져 있느냐? 대부분 뭐 캐나다 컬리지 전문 유학원이다 해서 대부분이 컬리지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석사과정을 수속하는 유학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자격 방법이 영어로 커버가 안 될 경우는 유학으로 커버할 수 있다. 더 좋은 방법은 사실 LMI나 취업으로 푸는 겁니다. 뭐 컬리지 플러스 경력이라는 부분보다는 그냥 유학만 딱 졸업하고도 바로 신청하고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저희 한마음에 문의하셔도 되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캐나다에 입국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면서 익스프레스 엔트리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이거는 좀 질문에 퀘스천 마크가 좀 남는데 제가 지금까지 수속한 고객 중에서는 온라인으로만 캐나다에 학교를 나오고 여기에 학력 점수와 경력을 쌓으신 분은 아직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변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많은 그 유학생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 비자를 스텝 1, 2로 나눠서 온라인 수업 절반하고 들어와서 절반만 스텝 2에서 이제 공부를 하셔도 졸업이나 졸업 후에 3년짜리 취업 비자를 주는 거나 뭐 여러 가지 유학생 가족들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들 다 준다라는 부분을 많이 발표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온라인 과정을 이제 선택을 하실 때도 반반 정도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고려를 하셔서 지금 바로 시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열려 있고 또 이번 9월 10월에 발표된 많은 거의 매주마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을 더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서 매주 발표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상황이 확 좋아지긴 힘드니까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한 변동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유학만 하고 영주권을 받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또는 유학 후에 취업을 통해서 점수를 많이 올려서 받는 방법들이 다 가능한데 온라인 컬리지는 답변은 yes or no. yes or no. 죄송하지만 예, 온라인으로 되는 컬리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뭐 합당한 그 시기에 맞는 그런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절반 정도의 수업은 캐나다에서 들으시는 게 안전한 상황이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댓글도 계속 올라오시고 계시고 해서 예, 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많은데 저희 Q&A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한국의 대명절 추석을 막 지냈는데 여러분들 서울의 콜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뭐 원하시는 분들 뭐 시간대가 맞으시는 분들은 여기 북미 동부 시간으로 저희 북미 사무실로 전화를 주셔서 개별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너무 재밌는 질문들이 많고 또 유익한 질문들이 많은데 이렇게 Q&A를 마무리해야 돼서 어제 저희 LMIA 뭐 아까 Q&A 잠깐 나왔지만 취업 관련된 그 허가 LMI 받으신 분이 10일 이내에 한 약 8, 9일 만에 LMI 승인 받으셨는데 주변에서 뭐 LMIA 해외 취업 관련된 거 거절된다 뭐 막혀있다 이런 분들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거절되신 분 없습니다. 네, 막혀있는 사례도 지금 전혀 없고 오히려 뻥 뚫려서 3개월씩 걸리던 지역, 뭐 BC라든지 퀘벡 같은 그런 지역들도 2주 만에 다 저희들 뭐 저희 블로그에도 올려놨습니다만 취업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취업도 여러분들 많이 알아보시고요. 어제도 캐나다 시민권 선서를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저희 고객분이 직접 하셨어요. 시민권 선서를 줌을 통해서 이민부가 주고 있고 영주권도 랜딩 없이 취업도 랜딩 없이 다 주고 있고 하는 많은 이민부의 수속들이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은 숫자를 주고 있다는 캐나다의 긍정적인 이민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마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는 늘 좋은 성품에 자연을 사랑하는 캐나다의 생활을 꿈꾸는 분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고요. 예, 오늘 끝까지 1시간 15분 가까이 됐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은 내용으로 이거 편집해서 올리고 다음에 라이브 방송에서 더 심도 깊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관심 있는 부분들을 더 준비해서 그래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밑에 댓글, 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댓글 남겨서 어떤 라이브 방송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많이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계속 자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꽤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은 반응이 있어가지고 오늘 되게 기분 좋게 라이브 방송, 저도 라이브 방송 아직 익숙하진 않은데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잘 한 것 같고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20여 세대 이상 계속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연휴 잘 보내시고 감사합니다.